예, 오늘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상하이, 그다음에 베이징이 일부 전염병으로 해서 봉쇄, 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러려면 뭐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떤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그러한 동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 견해는 중국의 봉쇄는 빨리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약이 지금 글로벌리 보면은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다음 머크의 몰루피라비드, 그러니까 파이자와 머크 약이 경구용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파이자 CEO의 말에 의하면 한 7개월 정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풀캐파로 돌아갈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 한 1억 2천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다. 1억 2천만 명이면 제가 계산해 보면 한 7천만 명분이면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럼 1억 2천만 명이면 파이자로서도 충분한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파이자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28개 약을 가진 분들은 또 머크 약이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3번, 4번, 5번 어떤 약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봤을 때, 그러면은 7월 달경에 이렇게 쭉 풀캡파 돌아가면 이렇게 중국이 파이자라든지 머크 약을 구비할 수 있고 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약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파이자하고 머크 약이 승인을 받았는데요, 경구용 치료제로. 네. 그거는 파이자와 머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메커니즘으로 보면 침투해야 되고, 세포 내로 침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증식을 위한 단백질 만들고, 또 증식을 위한 RNA도 만들고,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단계를 억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으면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식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약물, 스몰 몰레큘, 작은 분자 약물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경구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편리하고, 다만 이제 앞에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팍스로비드의 주요 성분을 우리가 먹는데, 그것이 또 우리 몸 안에서는 뭐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몸에서 보면 약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쪼개서 이제 내보내야 되죠. 그런 효소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몸 안에 그것을 잠시 며칠 동안 좀 억제시키는 약물,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약물을 같이 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토나비르를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박스로비드를 써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제약이 있고요. 몰루피라비르 같으면은 그 다음 단계죠. 이제 RNA를 복제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허가가 나 있고. 그래서 보면 그 두 가지가 먼저 좀 나가 있고, 그 후속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계속 하고 있죠. 예. 아, 파이자하고 머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 보면은 그 두 개 말고 그렇죠.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글로벌로 약물, 뭐 혹시 또 중국의 또 약물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제가 그 FDA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해서 이제 임상 시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결국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 와 있는 것만 총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제 스위스 제약사께 하나 있고, 미국 제약사 하나 있고, 중국 것도 있습니다. 중국 것도 이제 곧 신청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거나 아니면 곧 할 것 같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모두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단계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더 많이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스위스 제약사가 이제 승인 신청을 완료했고 2월 10일 날, 그 다음에 미국 제약사는 곧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4월 초에 했고요. 중국 제약사도 4월 초에
긴급 사용 신청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먼저 나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임상 시험 중에 후기 단계에 와 있는 것들만 봐도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아니구나 5가지 정도 이상까지 치면 그 정도 되는데, 일본 제약사도 일단 일본에는 긴급 사용 신청을 한 상태고 미국에서는 3상을 하고 있고, 스페인 제약사도 이제 단백질 합성 억제 방식인데 미국에 3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미국 제약사는 이제 RNA 복제 억제 방식인데 미국 임상 2상을 하고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RNA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이고요. 또 좀 재미나는 게 이제 대만에서 하는 건데, 대만 제약사에서는 그 팔각이라는 생약 제제, 생약초죠. 생약초에서 이제 추출한 그 특정 성분을 가지고 미국의 임상 3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타미플루도 그 팔각이라는 생약제, 생약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을 좀 더 강조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팍슬로비드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면서 그 메커니즘이 그러면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서도 2개 있습니다. 그 똑같이 3CL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이 2가지가 지금 임상 1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것만 먼저 생각한다면 곧 아마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무리긴 한데 한두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개는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팍슬로비나 몰누피라비르를 빨리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사이에 중국 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빨리 이제 임상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검증을 해서 아마 그 성적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그 치료 효율이 그러니까 입원이나 사망을 떨어뜨리는 것이 한 71%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승인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절차라든지 심사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약을 해본다면은 2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의 이런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봉쇄의 첫 번째는 파이자라든지 머크의 생산량이 7월달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갔다. 파이자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억 2천만 명분 있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임상이 준비되고 있고 약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본다면 중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순간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